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연수연구원 신경철입니다. 2023년 3월 17일 한비사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온라인 브릭 관계자 여러분들과 유스키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 연구 주제는 갈색 지방 조직에서 열 생성 과정에 지는 지방 대사물의 연소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입니다. 포유류, 즉 동물들이 저온 환경에 노출이 되면 동물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추위에 적응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새들은 또 따뜻한 나라로 이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특정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기 위해서 이제 동면을 취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제 여러 기관들이 그 저온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 이러한 현상들은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띠고 그런 부분들은 생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그 열 생산에 가장 특화되게 진화된 조직이 갈색 지방 조직,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보이시는 백색 지방 조직이랑 갈색 지방 조직은 좀 상이한데요. 백색 지방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포 안에 지방 대사물을 저장을 하는 형태의 기능을 띠고 있고, 또 형태적으로는 이제 가장 크고 하나의 큰 리피드 라밋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갈색 지방 조직은 비슷하게 생겼긴 하지만 안에 이제 세포 소기관인 리피드 드랍닛이 멀티로큘러하게 퍼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열 생산을 위한 세포 소기관인 마이토콘드리아 콘텐츠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특징입니다. 갈색 지방 조직의 경우 여기 보이시는 이제 목 밑에 그리고 이제 전신에 걸쳐서 있는데, 실제로 기존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태아 상황에서 근육이 발달되지 않고 골격근 떨림으로 시보링 떨모제네시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태아의 그 열생산을 위해서 이 어렸을 시기에 굉장히 많이 발현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기본 정설이었는데, 2010년도 여러 그룹들에 의해서 그 갈색 지방 조직이 성인에게도 있다는 보고 이후로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갈색 지방 조직의 그 연구들이 활발히 좀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 그 연구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 실은 이제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휴먼의 태아의 갈색 지방 조직과 어떤 그 성인의 갈색 지방 조직의 차이가 얼만큼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고요. 이게 제 딸인데, 제 딸이 이제 16개월 때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 가가지고 같이 등 사진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태아 등 쪽에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제 이 붉은 색깔이 있다는 게 이제 열이 이제 높다는 뜻인데, 실제로 제 등보다는 딸의 등이 훨씬 더 높아서 아마도 어린 시절에 그 갈색 지방 조직이 더 활발하다는 것들을 이제 실험적으로 제가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관찰을 한 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색 지방 조직이 열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열 생산을 위해 태울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로 하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대사물도, 그리고 글루코즈, 그러니까 카르보하이드레이트 중에서는 글루코즈, 그리고 이제 certain 아미노 액시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브랜치 아미노 액시드가 최근 이제 보고들에 의하면 갈색 지방 조직의 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콜드라는 자극, 저온 자극이 오게 되면은 갈색 지방 세포가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고, 실제로 메타드레직 시그널링이 턴온이 되면서 그때 다양한 에너지원을 연소를 하면서 이 언커플링 프로테인 UCP1에 의해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열 생산을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갈색 지방 조직, 갈색 지방 세포에서의 열 생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사물들이 쓰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연구의 가장 큰 질문은, 그렇다면은 갈색 지방의 열 생산 과정에서 어떤 메타볼라이트들이 주요 쓰이고 그러한 기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선행 보고들을 보면 실제로 저온이 노출된
그 설치류의 경우 27도, 15도, 10도, 5도, 즉 이 온도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어떠한 대사물을 더 많이 쓰느냐인데 위쪽은 카보하이드레이트, 즉 글루코즈 계열들을 말할 거고요. 아래쪽은 이제 리피드 계열들을 말할 것인데 요 시점을 보시면 실제로 저온 자극이 되면 카보하이드레이트든 리피드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장시간 지속적인 그 저온 노출이 되게 되면은 글루코즈보다는 상대적으로 리피드를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보고는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혈중에 있는 리피드를 정말 사용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B6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콜드 익스포저를 6시간 주고 나서 혈중에 있는 메타볼라이트들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혈중에 있는 메타볼라이트 중에서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레벨이 콜드 자극 시에 굉장히 감소한 것들을 관찰을 했고요. 나머지 글루코즈라던가 콜레스테롤, 페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트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혈중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감소가 된 부분들이 흥미로웠고 실제로 혈중에 있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다음과 같은 라이포프로테인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수용성인 혈액의 소수성인 그 지질 대사물들이 떠돌아다니게 되려면 이런 식으로 하이드로필릭한 A4 프로테인들이 바깥에 쌓여 있고 안쪽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들이 안쪽에 쌓여 있는 이런 라이포 프로테인의 형태로 이동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은 어떤 다이어트 리피드들이 장에서 소화가 되고 장에 있는 엔테로사이트에서 어떤 소화된 지방 대사물과 A4B48과 같은 A4 프로테인들이 쌓여서 킬로마이크론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혈중에 이제 공급이 되게 되고요. 공급된 이런 리피드 대사물들은 heart, stomach, adipose tissue, muscle, 키드니와 같은 메타볼릭 티슈의 어떤 에너지원,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공급을 하고 나서 남은 어떤 리피드 랩넌트들 그리고 이제 새로 생합성된 어떤 리피드 메타볼라이트들은 리버에서 다시 쌓여서 중성지방과 또 이렇게 A4B100 프로테인이라는 그 A4 프로테인에 쌓여서 어떤 라이포 프로테인 형태로 이제 또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VLDL, Very Low Density 라이포 프로테인 형태라고 합니다. 즉, 서큘레이션하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은 킬로마이크론 그리고 VLDL 형태로 주로 떠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저온 자극 시에 A4B100, 즉 VLDL의 포션이 굉장히 감소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킬로마이크론의 형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을 A4B 프로테인의 웨스턴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여러 가지 대사물 중에 리피드 메타볼라이트, 특히 중성지방이 관여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VLDL 형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러한 VLDL이 혈중에서 감소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기관으로 가서 쓰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든 데이터였고 이 VLDL은 떠돌아다니는 리피드 라이간드로서 실제로 VLDL의 리셉터, VLDL-R에 의해서 업테이크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VLDL 리셉터의 경우 VLDL 업테이크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VLDL 리셉터는 어떤 싱글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이면서 LDL 리셉터 패밀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VLDL 리셉터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콜드 자극 시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관찰했을 때 브라운 아디포 티슈, 인규널 아이드 아디포 티슈, 에피디멀 아디포 티슈, 헐트 머슬과 같은 메타볼릭 티슈에서 VLDL 리셉터 익스프레션을 살펴본 결과 mRNA 레벨과 프로테인 레벨에서 저온 자극 시 VLDL의 리셉터가 증가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VLDL 리셉터가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실제로 VLDL 자체가 저온 자극 시 브라운 아디포 티슈로 들어간다는 것을 VLDL 표지 형광 표지 VLDL을 이용해서 실험들을 수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였습니다. 즉 지금까지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보면 서큘레이션하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VLDL 형태는 저온 자극 시에 감소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갈색 지방 조직의 VLDL 형태로 들어가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또한 이때 VLDL의 리셉터인 VLDL 리셉터가 갈색 지방 조직 특이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들을 관찰을 했다는 것이 어떤 프릴리미너리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프리리미너리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는데요. 아마도 갈색 지방 조직에서 VLDL을 흡수하고 그런 것들이 열 생산에 관여를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고 이러한 가설을 풀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히 이제 VLDL의 감소 효과만 관찰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혈중 VLDL이 열 생산에 관여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갈색 지방 조직의 VLDL 리셉터가 열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또 판단을 했어야 됐고요. 만약에 VLDL과 VLDL 리셉터가 열 생산에 매개를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분자적 기전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실험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VLDL이 열 생산에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인트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VLDL이 시크레이션 되는 것들이 중요한데 VLDL 시크레이션은 헤파토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중성지방과 A4B, 100 프로테인이 어셈블리가 되면서 저로 VLDL이 만들어지고 시크레이션이 되는데 이 A4B, 100 프로테인과 중성지방이 매개될 때 필요한 마이코소말 트랜스포트 프로테인 MTP를 이니비터를 IP 인젝션으로 이 VLDL 시크리션을 막았습니다. 실제로 VLDL 시크리션을 막을 수 있는 CP 컴파운드를 인젝션을 했을 때 혈중에 다음과 같이 이제 VLDL 자체가 줄어드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이 마우스를 콜드 익스포저를 시켰을 때 렉탈 템퍼러처, 즉 코어 바디 템퍼러처가 감소가 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실험을 통해서 아마도 VLDL의 시크리션 자체, 즉 혈중 VLDL은 열 생산에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필요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증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갈색지방 조직, 갈색지방 세포의 VLDL 리셉터가 열 생산에 관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VLDL 리셉터 낙아웃 마우스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핑크 색깔이 와일드타임 마우스고 리틀 메이스의 VLDL 리셉터 낙아웃 마우스는 파란 색깔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온 자극을 주게 됐을 때 렉탈 템퍼러처가 감소하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 부분이 갈색 지방 조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도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 비해서 낙아웃 마우스가 이 온도가 낮아져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색깔이 가장 높은 온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붉은 색깔이 더 많다, 여기는 좀 적다는 것들은 아마도 갈색 지방 조직의 열 생산 능력이 차이가 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열 생산 자체가 조절이 됐는지를 분자 수준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갈색 지방 조직을 적출을 해서 다음과 같은 유전자 발현 분석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UCP1, PGC1 알파와 같은 열 생산 관련 유전자들은 콜드 익스포저 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VLDL 리셉터 낙아웃 마우스, 즉 갈색 지방 조직의 열 생산이 잘 되지 않는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열 생산 관련 유전자도 감소가 되어 있는 것들을 RNA 레벨에서 관찰하였고 프로테인 레벨에서도 관찰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VLDL 리셉터 낙아웃 마우스는 갈색 지방 조직 특이적 VLDL 리셉터 낙아웃, 컨실 낙아웃 마우스가 아니라 홀바디 낙아웃 마우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LDL 리셉터 익스프레션, 즉 갈색 지방 조직 특이적인 VLDL 리셉터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갈색 지방 조직 특이적으로 VLDL 리셉터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는 인비보 제피아이 인젝션을 수행을 하였고 또 이제 그 VLDL 리셉터를 낙다운을 또 이제 브라운리포 티슈 셀렉티브하게 인젝션을 시켜 주었습니다. 실제로 VLDL 리셉터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 주었을 때 컨트롤 대비 어떤 열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었고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열 생산 관련 마스터 레귤레이터인 UCP1도 같이 증가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VLDL 리셉터가 낙다운 됐을 때, 즉 앞서 보여드렸던 VLDL 리셉터 낙아웃 마우스와 굉장히 피노타입이 비슷하게 VLDL 리셉터 낙다운에 의해서 열 생산 능력이 감소가 되었고 또한 떨머지닉 진 UCP1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아마도 VLDL 리셉터의 결핍은 특히 갈색 지방 세포에서 중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열 생산에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VLDL과 VLDL 리셉터가 열 생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정보들을 얻었으니 실제로 갈색 지방 세포의 VLDL과 VLDL 리셉터는 어떠한 분자 기전으로 열 생산에 관여를 할 것인가 하는 분자 메커니즘 스터디를 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어떤 VLDL은 리피드, 메타볼라이트고 VLDL 리셉터는 이것들을 업테이크할 수 있는 수용체인데 리피드가 들어와서 열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에너지 소스로 쓰이지 않을까가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색 지방 세포를 와일드타입과 낙아웃에서 이제 얻었고요. 그것들의 이 VLDL 소스를 엑서지니어스하게 인비트로 컨디션에서 주었습니다. 또한 계속 제가 그 앞에서 실험들이 진행됐던 것들이 콜드라는 자극을 에서 어떤 VLDL과 VLDL 리셉터의 익스프레션, VLDL과 VLDL 리셉터의 기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콜드를 인비트로에서 미믹할 수 있는 베타 아고니스트인 아이소프로테놀을 처리하는 실험 조건을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VLDL 리셉터와 VLDL이 있고 어떤 아이소라는 콜드라는 자극이 미믹이 되었을 때 인비트로에서 어떤 마이토콘드리아의 옥시전 컨섬션 레이시 증가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VLDL 리셉터 낙아웃 마우스의 브라운 아디포사이트의 경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산소 소모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어떤 VLDL 리셉터를 통한 VLDL 자체는 산소 소모를 요구를 하면서 갈색 지방 세포의 에너지 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VLDL 리셉터를 통해서 들어간 VLDL이 어떠한 과정으로 프로세싱 될까에 대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VLDL 리셉터는 인트로에서 잠깐 인트로에서 오늘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VLDL과 VLDL 리셉터가 만나면 어떤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로 들어간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로 들어간 어떤 엔도점의 형태는 라이소솜과 만나서 브레이크다운 되고 그런 것들이 프로세싱 되면서 어떤 메타볼라이트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라이소조말 프로세싱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라이소솜 안에는 어떤 리피드를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라이소조말 엑스 라이페이지라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의 이니비터인 랄리스텟이라는 것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즉 와일드타입과 낙아웃의 브라운 아디포사이트에 어떤 그 똑같이 이제 VLDL이 있고 콜즈 미믹 자극인 아이소프로테놀이 있을 때 이 랄리스텟, 즉 이 라이소조말 엑스 라이페이지 이니비터가 처리가 되게 되면은 옥시전 컨섬션 레이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LDL 리셉터가 없는 경우 아마도 추정컨대 메타볼라이트를 프로세싱할 것들이 적거나 없었기에 이 랄리스텟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는 어떤 라이소조말 프로세싱 자체가 VLDL 리셉터가 VLDL을 통해서 어떤 리피드 메타볼라이트를 에너지 소스로 기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라이소솜 자체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성에 대한 어떤 분자 기전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VLDL과 VLDL 리셉터의 역할 중에 열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렉탈 템퍼러처라던가 열화상 카메라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열 생산 관련 유전자가 변하는 부분들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리피드 메타볼라이트가 혹은 세포막에 있는 리셉터가 열 생산 관련된 유전자 발현 자체를 조절한다는 것들은 어째 상대적으로 갭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떠한 가능성이 열 생산 관련 유전자까지 변화를 야기할 수 있었을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룸 템퍼러처 대비 콜드 익스포저 때 이 PPAR 시그널링이 굉장히 가장 유의하게 변하는 케그 패스웨이로 봤을 때 PPAR 시그널이 굉장히 유의하게 변한다는 게 알려져 있었고, 뭐 다른 논문들에서 와이드 아디포사이트든, 브라운 아디포사이트든, PPAR 패밀리는, 열 생산에 중요하게, 관여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VLDL 리셉터 와일드 타입이랑 낙아웃 마우스의 콜드 익스포저된 브라운 아디포 티슈에서 UCP1을 포함한 PPAR 시그널링 관련된 유전자들을 qPCR로 진행을 해봤을 때 이 PPAR 델타의 타겟진들이 와일드 타입에서 낙아웃 마우스의 어떤 브라운 아디포 티슈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관찰했고 이러한 결과들은 PPL 알파나 감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아마도 VLL 리셉터 하위에 어떤 PPL 델타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매개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있던 PPL 타겟층들이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VLDL 리셉터를 통해 들어온 VLDL, 어떻게 아직 프로세싱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라이소점에 의해서 프로세싱된 리피드 메타볼라이트가 PPL 델타를 거쳐서 설모제네시스를 갈 수 있다는 어떤 패스웨이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두 가지 변수를 바꿔가며 실험들을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 즉 VLDL 리셉터가 있고 만약에 PPL 델타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이 패스웨이가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PPL 델타에 셀렉티브한 아고니스트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레스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와일드 타입이랑 낙가운 마우스의 썰모제닉 피노타입, 즉 낙가운 마우스의 썰모제닉 그 커패서티는 낮아져 있는데 실제로 GW 컴파운드 인젝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풀리 레스큐 되는 것들을 관찰을 해서 아마도 이 VLDL 리셉터 하위에 PPL 델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실험들을 수행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또 VLDL이 있을 때 VLDL이 있더라도 만약에 이 PPL 델타가 하위 패스웨이라면은 PPL 델타가 없으면 VLDL이 있더라도 아마 이 패스웨이가 못 갈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실험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PPL 델타가 갈색 지방 세포에 없는 PPL 델타 BKO 마우스 즉 UCP 크리를 이용한 PPL 델타 브라운 아디포사이트 셀렉티브 낙가운 마우스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이제 지노타입 결과 PPL 델타는 브라운 아디포사이트에 거의 없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러한 BKO 마우스는 와일드 타입 대비 이제 낙가운 마우스를 보게 되면 PPL 델타 BKO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덜머진 액티비티가 감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계속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VLDL이 있을 때에는 덜머제닉 액티비티가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서 굉장히 증가를 하는데 PPL 델타가 없다면 이 VLDL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돼야 하는 어떤 덜머제닉 액티비티가 감소가 되지 않음을 그 PPL 델타 BKO 마우스에서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메커니즘 스터디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VLDL 업테이크, 즉 VLDL 리셉터로 통해서 업테이크된 VLDL 자체는 갈색 지방 세포의 열 생산을 위한 에너지 소스로 제공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갈색 지방 세포에서 VLDL과 VLDL 리셉터 액시스의 하위에는 PPR 델타가 있어서 실제로 PPR 델타의 액티비티가 덜모제닉 액티비티를 조절을 하고 덜모제닉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갈색 지방 조직, 갈색 지방 세포에서 저온 자극이 오게 되면 세포막에 있는 갈색 지방 조직, 갈색 지방 세포 막에 있는 VLDL 리셉터 익스프레션 레벨이 증가하게 되고 VLDL 자체가 업테이크가 증가하는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VLDL 리셉터를 통해서 들어온 VLDL 자체는 라이소좀과 만나서 프로세싱이 일어났을 것이고 아마도 certain 리피드 메타볼라이트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리피드 메타볼라이트는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퓨어 옥시데이션의 소스로 쓰일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특정 리피드 메타볼라이트는 PPL 델타를 액티베이션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PPL 델타의 타겟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언커플링 프로테인도 있었고 또 이제 PDK4, PGC1 알파와 같은 마이토콘드리얼 바이오제네시스, 마이토콘드리얼 패렉시드 옥시데이션에 관련된 유전자들도 이제 PPL 델타의 다이렉트 타겟진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아마도 이러한 유전자들이 턴온이 됐다면 아마도 마이토콘드리아의 액티비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러한 파시브 피드백 루프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기전들을 통해서 브라운 아디포사이트의 VLDL 리셉터가 열 생산을 매개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은 본 이제 연구는 2022년 12월에 셀 리포트에 게재가 되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은 논문에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디스커션에도 되어 있으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논문을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질문을 해주셔도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저희 선생님
이제 교수님이신 그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재범 교수님 지도 하에 수행이 되었고요. 그 이제 교수님 하에 있는 다양한 그 여러 그랩 멤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아마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저희 랩 멤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